빗속 낡은 우산 하나를 쓴 전 남편과 두 아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맞아? 8살 아들은 엄마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아이에게서 엄마의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6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선명한 멍 자국, 왜소한 몸, 두려움 가득한 눈빛. 아이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절박하게 물었지만 전 남편은 아이들을 뒤로 감췄습니다. 이 엄마는 양육권을 빼앗긴 채 3년을 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좁은 반지하에 살며 하루 3군데 일터에 나가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니까요. 과연 이 엄마는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정은주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일어나는 은주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38살 그러나 거울 속 얼굴은 마치 4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동네 어린이집 급식실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은주는 100여 명의 아이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근을 썰고 감자를 다듬는 동안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도윤이와 하린이 또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하린이는 6살 유치원에 다니고 있겠죠. 은주 씨, 또 멍 때리세요? 조리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리실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실수하시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 가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네, 조심할게요. 은주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놓치면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급식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자 선생님이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하린이도 저렇게 넘어졌을 때 누군가 안아주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울다가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첫 번째 일을 마치고 은주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가 두 번째 일터였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발에는 밴드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물집이 생기고 터지길 반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7살쯤 돼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아이가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현수가 좋아하는 거지? 엄마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는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도윤이도 이 과자를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할까요? 계산을 마친 엄마와 아이가 나가자 은주는 같은 과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 비싼 돈은 아니었지만 은주에게는 한 끼 식사비였습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 보관하려고요. 언젠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줄 수 있을 거라고 은주는 믿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항상 멀리 보이는 초등학교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 반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로 붐볐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노란 모자를 쓴 1학년 아이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도윤이도 있을까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도 저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칭찬받으면 누구한테 자랑할까요? 아빠한테? 아니면 새엄마한테? 도윤아, 엄마는 내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나.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5살이었던 도윤이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변했겠죠. 키도 많이 컸겠죠. 얼굴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은주는 3년 전 이혼할 때 양육권을 박성우에게 넘긴 뒤로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은주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찾아가면 성우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혼란만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번째 일터인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은주는 문구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는 초등학생용 가방과 필통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이는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닐까요? 무슨 색 필통을 쓸까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은주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시식품을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지만 이 일마저 놓칠 순 없었습니다. 하루 3군데 일터를 전전하며 벌어들이는 돈이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식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은주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습기로 얼룩진 벽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공간. 이곳이 은주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은 라면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은주는 간단히 밥을 먹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이들 물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5살 때 그린 그림, 하린이가 3살 때 신던 작은 신발, 아이들 옷가지들. 은주는 이 물건들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윤이, 하린이.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은주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당시 성우는 외쳤습니다. 넌 엄마 자격도 없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안정성과 양육 환경을 이유로 양육권을 성우에게 줬습니다. 은주는 당시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월 100만 원을 조금 넘게 벌었고 성우는 보험 영업으로 월 4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우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우의 어머니가 법원에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치했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늘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이 길어 어쩔 수 없이 늦을 때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은주는 미용실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이 손님만 마치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폐원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넌 엄마 자격도 없어. 돈만 쫓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은주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은 성우에게. 은주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하리나. 엄마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은주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세 군데 일터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은주의 삶이었습니다. 잿빛 오후처럼 희망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5살, 하린이는 3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엄마를 기억이나 할까? 은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은주의 삶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을 바라보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2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은주가 35살, 성우가 37살이었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은주와 성우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삶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성우는 보험 영업으로 월 450만 원을 벌었고 은주는 미용실 보조로 월 100만 원을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합치면 550만 원 정도였지만 월세 70만 원, 대출이자 100만 원, 아이들 어린이집비 60만 원 생활비.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성우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번 달은 3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성우가 말했을 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은주는 미용실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야간 근무 더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주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 7시가 넘어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시간이 6시 반이었는데도 원장 선생님이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장마가 한창이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감기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이 손님 펌 마무리하고 가. 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반. 서둘러야 6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펌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손님이 까다로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볼륨 살려줘요. 앞머리 다시 말아줘요. 은주는 땀을 흘리며 작업했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에는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초조했지만 손님을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6시 40분, 겨우 손님을 마무리하고 은주는 뛰쳐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달렸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어린이집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도윤이 엄마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머니, 아이들 아버지가 이미 데려가셨어요. 1시간 전에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곤란합니다. 매번 이러시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성우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오늘 손님이 늦어져서. 은주가 말을 꺼내자 성우가 소주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오늘만 그래. 매일 늦는 거 아니야? 그게 돈을 벌어야 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애들은?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엄마 자격도 없어. 맨날 돈만 쫓고 애들은 누가 키워? 내가 다 키우는 거잖아. 당신도 일하잖아요. 나도 돈 벌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일해. 근데 난 적어도 애들 챙겨. 아침에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당신은 뭐 해? 맨날 늦고 애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게다가 집은 어떻고? 일한다고 맨날 집은 엉망이고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가득하고. 우리 어머니 생신 때도 그랬잖아. 일한다고 늦게 와서 상 차리는 것도 안 도와주고. 명절 때는 어때? 친척들 다 모이는데 당신 혼자 일한다고 빠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그래. 나 혼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당신은 돈만 중요하지. 집안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성우의 말은 칼날처럼 은주를 찔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성우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시어머니는 은주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잠깐 보자.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해. 어머니. 은주는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애들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엄마야? 성우 혼자 다 키우고 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아이들 사랑해요. 사랑하는 엄마가 애들 어린이집에 늦게 데리러 가? 맨날 굶기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은주가 항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나 다 봤어. 성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애들이 얼마나 엄마 기다리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성우가 재혼해서 제대로 된 엄마 만나는 게 애들한테 낫겠어. 그날 밤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헤어지자. 뭐?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 때문이야. 이렇게 살면 애들만 힘들어.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고. 안 돼요. 나도 엄마예요. 아이들 엄마라고요. 은주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엄마 노릇 제대로 한 적이 있어? 나는 이혼할 거야. 법원 가면 양육권 내가 받을 수 있어.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안정적이니까. 2022년 9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성우 씨는
월 4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반면 정은주 씨는 월 100만 원 정도의 불안정한 수입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성우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여러 번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늦게 데리러 갔고 아이들이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어린이집 기록을 보면 정은주 씨가 여러 번 늦게 아이들을 데리러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양육권은 박성우 씨에게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양육권은 성우에게, 은주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하린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이후 은주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려 해도 성우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혼란만 준다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아이들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은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은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뒤 다시 비가 내리는 날, 운명이 그녀를 다시 아이들 앞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2025년 10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5시, 은주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3,000원짜리 싸구려 우산이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은주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다닐 법한 학교였습니다. 은주는 이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은주의 싸구려 우산은 금방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은주는 우산을 고쳐 쓰려고 애쓰다가 교문 앞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하교 시간이 지나 교문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늦게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안 어딘가에 도윤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집에 갔을까요? 성우가 데리러 왔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아이들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문에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와 두 아이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고 두 아이는 남자 양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세 사람이 다 들어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아이들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어깨는 비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 박성우였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도윤이와 하린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저 세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도윤이는 많이 컸습니다. 3년 전 5살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 보였습니다. 노란색 초등학생 우산을 들고 싶었을 텐데 아빠와 함께 낡은 우산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6살 치고 너무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의 왼쪽 볼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은주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은주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할인이, 맞니? 은주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엄마인데, 엄마를 봤는데. 그때 도윤이가 은주를 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아. 은주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엄마야. 도윤아, 엄마 기억나니? 도윤이는 우산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순간 성우가 황급히 아이들을 뒤로 끌었습니다. 은주야. 성우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뭔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죠?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성우는 아이들을 더욱 뒤로 감췄습니다. 아이들 놀라잖아. 제발,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3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다음은 없었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면접 교섭도 안 지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아빠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엄마야? 우리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이에게서 엄마의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그래, 도윤아. 엄마야. 엄마라고. 은주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막아섰습니다. 은주야,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나중에 연락할게. 내 말 믿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 불안? 아니면 죄책감? 할인이 얼굴에 그게 뭐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할인이 볼에 멍. 그게 뭐냐고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놀다가 넘어져서 볼에 멍이 들어요? 그것도 손가락 자국처럼? 은주는 할인이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의 왼쪽 볼에는 분명 손가락 4개 정도의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때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은주야, 오해야. 정말.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은주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성우 씨, 아이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발. 은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은주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성우의 새 아내라는 걸, 윤지연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의 새엄마라는 걸. 저는 아이들 엄마예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전처? 애들 버리고 간 그 사람? 지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애들 버렸어요? 여보, 가자. 애들 감기 걸리겠어. 지연은 성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성우는 은주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기다려요. 성우 씨. 은주가 외쳤지만 세 사람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이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하리나. 은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윤지연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은주는 빗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직도 무너지는 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꼭 알아내야 한다고. 엄마니까요.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빗속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인이 볼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엄마? 라고 물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만 쳐다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성우의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성우가 3년 전과 같은 곳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성우는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2층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파트 맞은편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성훈의 집 현관이 보였습니다. 아침 7시 반, 도윤이가 학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노란 모자를 쓰고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맨 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혼자 학교에 가는 걸까요? 아빠는? 새엄마는? 왜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걸까요? 은주는 도윤이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면 안 됐습니다. 대신 은주는 성훈의 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은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성우가 3년 전에도 경제적으로 빠듯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런 가방을 살 여유가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지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카페에서 친구로 보이는 여자들과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전혀 걱정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이가 갈렸습니다. 저 여자는 집에 6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지연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은주는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은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구경하고 화장품을 사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린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 집에 있는 걸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오후 5시 은주는 다시 성운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반 지연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2층 베란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나무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왜 거실에 물 쏟아놨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 마시다가 하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이거 누가 닦아? 내가 닦아야 돼? 제가 닦을게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닦아야지. 그리고 너 오늘 유치원에서 또 말썽 피웠다며?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아니에요. 저 말썽 안 피웠어요.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이 거짓말쟁이야? 쾅.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냐?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듣고 너희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버려지고 싶어?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내 엄마는 너희 버리고 도망간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너희 누가 키워? 아니에요. 엄마는 시끄러워. 밥 먹기 싫으면 굶어. 너 같은 애는 굶어 죽어도 싸. 지연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이들한테.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은주가 함부로 들어가면 불법 침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하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나무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녁 6시 성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은주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 달리 달콤하고 상냥했습니다. 미안해. 병원 갔다 오느라. 성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또 병원? 맨날 아프기만 하네. 돈은 얼마나 벌어와? 이번 달은 150만 원 정도. 뭐? 150?
그걸로 어떻게 살아? 당신 보험 영업자 아니야? 실적이 왜 이래?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영업을 제대로 못 나갔어.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지 왜 병원비만 축내. 우리 돈 없는 거 알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성우의 상황이 3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걸.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고 성우는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저녁도 안 줬어. 뭐? 왜 저녁을 안 줘? 당신이 뭘 알아? 그 애가 오늘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데. 그래도 밥은 줘야지. 당신이 주든가. 난 이제 지쳤어.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상황만 악화될 거였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만나요. 꼭 만나야 해요. 아이들 때문에 부탁이에요. 내일 오전 10시 아파트 앞 공원에서 기다릴게요. 안 나오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은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층 창문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창문 너머로 은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도윤아. 엄마가 꼭 너희를 구할게. 은주는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성우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반 은주는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터에 연락해서 오늘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조리실장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역시 안 오는 건가?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할인이 얼굴의 멍도 이미 며칠이 지났고 어제 들었던 대화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10시 20분쯤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은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우 씨. 은주가 다가가려 하자 성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성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성우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병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성우의 손목을 봤습니다. 링거 맞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왼팔에는 반창고도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병원 다녀. 간이 많이 나빠졌대.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 그게 무슨... 강경화야. 말기까진 아닌데 많이 진행됐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은주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성우는 늘 술을 마셨습니다. 영업이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이혼할 때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일, 그만뒀어.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영업을 나갈 수가 없었어. 실적도 바닥이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그럼 지금은 수입이 없어.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그것도 2달 뒤면 끊겨.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우가 3년 전 양육권을 가져갈 때 내세운 게 경제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월 4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이 없다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은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들한테...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어제 봤어요. 지연 씨가 할인이한테 하는 거. 은주가 말했습니다. 성우의 고개가 확 올라갔습니다. 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었어요. 지연 씨가 할인이한테 밥 먹지 말라고 굶으라고 소리치는 거. 도윤이한테도 저녁을 안 줬다고 하던데요.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내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지연이 화가 난 거야. 지연이도 힘든 거지. 남의 자식 둘 키우면서. 남의 자식?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혼할 때 아이들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자식이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지연이도 아이들 예뻐해주고 잘 돌봐줬어. 그런데 내가 아프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연이 성격이 변한 거야. 맨날 싸우고 아이들한테 화풀이하고. 그럼 헤어지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헤어져야죠. 헤어져? 어떻게? 지금 내 상황으로 아이들 둘을 어떻게 키워? 일도 못하는데. 병원비도 내기 힘든데. 성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연 씨가 아이들한테 손찌검했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인이 얼굴에 그게 지연 씨가 때린 거죠? 은주야. 성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막아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 돈도 못 벌어오는데 지연이한테 대들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다고요? 당신 아이들인데. 아빠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무능한 거. 내가 아빠 자격이 없는 거. 그래서 성우는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도와줘. 은주야, 제발 도와줘. 성우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줘. 내가 키워줘.
내가 잘못 생각했어. 3년 전에 양육권 가져온 게 내 욕심이었어. 엄마 말 듣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보니 내가 맞았어.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했어. 너를 빗길에서 봤을 때부터 도윤이가 너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도 알았어. 아이들한테는 진짜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성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육권 변경 동의서야. 내가 미리 작성해뒀어. 여기 서명만 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은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응.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던데 간이 많이 나빠져서 이식이 필요하대. 근데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고 돈도 없어서 나는 포기했어. 길어야 1년? 아니면 몇 개월? 성우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아야죠.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이식 비용이 억 단위야. 나 같은 사람이 그 돈 어디서 구해?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된 엄마한테 보내고 싶어. 은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웠던 남자였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성우는 그저 무너진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한 명의 아빠였습니다. 지연 씨는 알아요? 아이들을 나한테 보낸다는 거? 은주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어제 나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겠대. 뭐라고요? 내일 모레 나간대. 그 전에 내가 아이들 데려가줘. 제발. 은주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양육권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성우의 서명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은주만 서명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 씨,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돌려줘서 미안해, 은주야. 3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성우는 울먹였습니다. 내가 욕심부렸어. 내 자존심 때문에, 엄마 말 때문에. 내가 좋은 엄마였는데 인정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가 아이들 잘 키워줘. 부탁이야. 은주는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료받아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살아야죠. 응, 노력해볼게. 성우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들이 이 순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 데려갈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없을 때 조용히 데려갈게요. 고마워.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줘. 아빠가 많이 사랑했다고. 그럴게요. 은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주는 성운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아이들 옷가지를 담을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8시 반 지연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완전히 사라지자 은주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나갔어요.
알았어. 올라와. 성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은주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은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소파는 낡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은주가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아니, 직접 말해줘. 내가 말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은주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작은 방에 2층 침대가 있었고 도윤이와 하린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이들의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하린아. 은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야.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짜 엄마야? 그래, 도윤아. 엄마 왔어. 은주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안는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지만 여전히 작고 가벼웠습니다. 너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구나. 도윤이는 은주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린이도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하린이는 은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린이는 이혼 당시 3살이었습니다. 엄마의 기억이 희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린아, 엄마야. 네, 엄마. 은주는 하린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린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없어요. 새엄마 있어요. 하린이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하린아. 나는 내 진짜 엄마야. 너를 낳은 엄마라고. 도윤이가 하린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진짜 엄마야. 우리 진짜 엄마. 기억 안 나? 예전에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 하린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 괜찮아, 하린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은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엄마랑 살 거야. 엄마랑? 도윤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해.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아빠 많이 아파?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성우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너희는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갈게. 지금은 치료받아야 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도윤아. 성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하린이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책, 장난감.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 아이들 물건을 담았습니다. 성우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줘. 우리 가족 사진이야. 앨범을 펼쳐보니 은주와 성우, 그리고 어린 도윤이와 하린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는 앨범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9시 반, 은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성우는 아이들을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잘 지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응. 아빠도 병원 잘 다녀와. 도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여전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새엄마는 이제 안 올 거야.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나 새엄마 싫어. 하린이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도윤이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 엄마 집에 가. 우리 새로운 집. 새로운 집? 응. 작지만 따뜻한 집이야. 버스를 타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차창 밖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지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은주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우리 집.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낮은 천장, 습기 찬 벽. 은주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좁고 낡았지?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좋아. 정말? 응.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도윤이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하린이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우리만 살아? 응, 우리만. 새엄마 안 와? 안 와. 그럼 좋아. 은주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음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응.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오후에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이불을 폈습니다.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나중에 침대 사줄게. 괜찮아요, 엄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는 거 좋아. 저녁에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하린아. 엄마가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은주는 아이들 옆에 누워 손을 잡아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주는 옛날처럼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린이도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린이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냄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린이가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어딘가에 엄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은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들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이들의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이제는 엄마가 너희를 꼭 지킬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권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은주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달걀말이와 밥, 그리고 김치. 변변치 못한 식사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으면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줄게. 은주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터에 연락해서 당분간 쉬겠다고 했습니다. 조리실장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하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린이는 은주 옆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하린이는 유치원이지? 유치원 싫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하린이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무서워? 맨날 혼나요. 제가 말썽 피운다고. 하린이는 말썽쟁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지. 은주는 하린이를 안았습니다. 하린이는 은주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냄새 좋아요. 그래. 엄마도 하린이 냄새 좋아. 오후 2시쯤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죠? 저는 박성우 씨 친구 김진수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우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주소를 받아 적고 은주는 황급히 하린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도윤이를 학교에서 데려온 뒤 새 모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로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복도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 네, 김진수 씨인가요? 네. 성우 대학 동기입니다. 진수는 은주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우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찾아갔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은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사흘 전만 해도 걸어 다니셨는데 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뇌출혈도 있고.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도윤이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 은주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아빠 괜찮아지는 거죠?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괜찮아질 거야. 은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더니 약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성우 씨. 은주는 다가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도윤아. 성우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린이도. 성우가 하린이를 봤습니다. 하린이는 무서운 듯 은주 뒤에 숨었습니다. 하린아, 아빠야. 인사해.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아파요? 응, 좀 아파. 근데 하린이 보니까 괜찮네. 성우는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아이들 부탁해. 잘 키워줘. 무슨 소리예요? 성우 씨가 낳아서 같이 키워야죠. 아니야. 나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 있으니까. 성우 씨,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3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좋은 엄마였는데. 내가 인정 안 했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고마워. 아이들 받아줘서.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나가 계세요. 은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하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친구 몇 명과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린이는 멍하니 아빠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익십이고. 괜찮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진수가 은주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성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저한테 맡기면서 은주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은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빈소를 나와 조용한 곳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는 박도윤, 박하린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은주는 놀랐습니다. 2억 원이라니. 성우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어뒀을까요? 증서를 자세히 보니 3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월 3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성우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말씀 듣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 근데 이제 보니 내가 맞았어. 넌 좋은 엄마였어. 아이들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 보험은 이혼하고 나서 들어둔 거야.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나중에라도 뭔가 남겨주고 싶어서 매달 30만 원씩 넣었어. 매달 돈이 빠듯했지만 끊지 않았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였어. 이제 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워줘.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키워줘.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많이 사랑했다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다고. 그리고 엄마를 잘 따르라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은주야, 고마워. 아이들 받아줘서 고마워. 미안해. 3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했어. 이혼했지만
넌 여전히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었어. 아이들을 내 품으로 돌려보낸다. 내 마지막 욕심이야. 부디 행복하게 해줘. 부탁이야. 박성우.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성우 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은주는 오열했습니다. 도윤이와 하린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너희 많이 사랑하셨대. 평생 사랑하실 거래. 엄마, 아빠 언제 와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근데 늘 너희를 지켜보실 거야. 도윤이가 영정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잘 지낼게요. 엄마랑 하린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은주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작은 베이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할인도윤이라는 이름이 예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성우가 남긴 보험금 2억 원 중 일부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해뒀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테이블 4개, 빵을 진열하는 쇼케이스, 그리고 작은 주방. 은주가 꿈꾸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오후 3시 도윤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도윤이는 훌쩍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습니다. 어서 와.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와, 우리 도윤이 대단한데? 은주는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고마워요, 엄마. 도윤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게 구석 책상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하린이도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하린이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얼굴의 멍 자국은 사라졌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하린이가 은주에게 안겼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뭐 칭찬받았는데?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하린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하린이, 그리고 하늘 위에 아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하린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죠?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늘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주는 하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린이는 웃으며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사장님, 크림빵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주는 빵을 포장하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3군데 일터를 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도 빵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도윤이가 숙제를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 반죽 좀 치대줄래? 네. 도윤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이도 옆에서 초콜릿 칩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거 할게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남은 빵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네. 빵이 거의 다 팔렸어.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비 올 것 같아요. 하린이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네. 빨리 가자. 세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살던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각자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따뜻했습니다. 비 온다. 하린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비 왔었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응, 기억나. 그때 도윤이가 엄마 보고 엄마라고 물었지. 은주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저 그때 엄마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너무 오래 못 봐서.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마워, 도윤아. 저는 엄마 못 알아봤어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얼굴 완전히 외웠어요. 하린이는 은주 볼에 뽀뽀했습니다. 우리 하린이 사랑해. 은주는 하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오늘 가게에서 남은 빵.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 최고. 도윤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은주는 도윤이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린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은주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나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생각나지. 도윤이는? 저도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근데 도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지금도 행복해요. 엄마랑 하린이랑 있으니까.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행복해. 너희랑 있어서. 엄마,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죠? 그럼.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은주는 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게 오픈 1주년이었습니다. 은주는 특별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린도윤 베이커리 1주년 축하 케이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1주년이죠?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축하해 주려고 케이크 만들었어. 은주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1주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은주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은주는 가게 문 앞에 우산 3개를 세워뒀습니다. 빨간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 엄마, 저 우산은 왜 세워둬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도윤이 거, 하나는 하린이 거야. 그리고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거고. 와, 이쁘다. 하린이가 우산을 만졌습니다. 엄마, 우리 비 맞으면서 집에 가요. 도윤이가 제안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괜찮아요. 우산 있잖아요. 하린이도 동의했습니다.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비는 이제 무섭지 않으니까.
세 사람은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물웅덩이를 밟았습니다. 엄마, 재밌어요. 은주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비는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진 날도 비가 왔고 성우를 떠나보낸 날도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는 달랐습니다. 비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희망이었고 치유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하린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뜰 것 같아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였습니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엄마, 아빠도 저기서 보고 계실까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 행복한 모습 보고 웃고 계실 거야. 은주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성우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은주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도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비는 언젠가 그칩니다. 그리고 남는 건 따뜻한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떤 비바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엄마, 내일은 뭐하고 놀아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공원에 갈까? 좋아요.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은주는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은주와 아이들의 행복한 날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창밖의 햇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